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원 시대의 사료를 각각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22학년도 B형 7번 문항으로 기출된 사료입니다. 출전은 속자치통감 장편입니다. 조정, 서유, 강인지환. 조정 서쪽에는 강인의 근심이 있는데 력족 비어 불가 구 외원이 자조. 그 힘이 충분히 방어할 만하여 외부의 도움을 빌려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 유시 북적 강성 10배 강인. 생각건대 북적의 강성함은 강인의 10배이다. 자, 기출에서는 일단 이 기억이 어느 왕조인지를 물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강인, 북적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강족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이 있는 시기이고 동시에 북쪽에도 또 어떤 오랑캐 취급받는 집단이 있는 시기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강인들은 이 조정에서 스스로 어찌저찌 감당이 되는데 북적은 엄청 세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족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발이라는 뜻만 알고 계시지만 동사로 쓰이면 지금처럼 족하다, 충분하다 라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또 옆에 거짓 가짜도 거짓이라는 뜻 말고도 빌리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사실 빌렸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짓이죠.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금, 니은, 자진, 복, 재번, 여, 원호, 회골, 고려, 여진. 지금 니은은 스스로 여러 번들을 모두 복종시켰으니 그것은 곧 원호, 회골, 고려, 여진이다. 고려 역력전 후 부득이 이신지 니은 지기 비본의 파 상로 기제어. 고려 역시 열심히 싸웠는데 그 후에 부득이하게 그들의 신하가 되었는데 니은은 그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잠옷 항상 그 방비에 노력하였다. 네, 여기서는 니은도 디귿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고려, 여진 이런 키워드가 딱 직관적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고려와 여진이 있던 시기인가 보다 하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회골은 회흘, 그러니까 위구르를 말합니다. 디귿인 원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서하의 황제 이원호입니다. 기출에서는 디귿이 가리키는 왕조를 물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서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이지에서 나온 강인에서 이 강족도 탕구투족, 즉 서하를 말하는 것이 되겠네요. 탕구투족은 원래 티베트 계통의 유목민족으로 수당 시대를 거쳐 점차 세력을 키우다가 황소의 난 때는 당나라를 도와서 절도사가 되고 이씨성을 하사받았고 이후 이원호대에 와서 독립국을 세워 서하 또는 대하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이원호 세력, 위구르 세력, 고려, 여진 등을 다 힘으로 누르고 고려가 부득이하게 신하가 되기도 했던 이 니은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거란, 요나라입니다. 거란은 당제국이 붕괴하고 슬슬 자립을 하다가 야유라복이라는 인물이 거란의 부족들을 통합하고 916년에 정식 황제가 되면서 요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고려역, 종유, 귀순 조정지심. 고려는 또한 마침내 우리 조정으로 귀순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금, 니은, 진탄, 재번, 사력, 웅성, 도교, 중원위, 적국. 지금 니은이 여러 번들을 모두 삼키고 일에 힘써서 웅장함이 가득하니 홀로 중원과 더불어 적국이 되었다. 즉 홀로 중원에 맞서는 적국이 되었다. 네, 여기 니은은 거란인 상황에서 기역이 가리키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고려가 기역으로 귀순할 마음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고려가 매우 호의적으로 대했던 국가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거란이 부흥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기억은 송나라, 그 중에서도 북송입니다. 맨 마지막 줄의 중원 역시 북송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2015학년도 A형 5번 문항으로 기출된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에서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세제도에 나타난 통치체제의 특징을 쓰시오 라고만 나왔습니다. 문제 자체에 부세제도라고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더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출전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볼게요. 기, 취어, 내군자, 왈, 정세, 왈, 지세. 내군으로부터 취한 그것을 정세라고 하고 지세라고 한다. 취어 강남자, 왈 추세, 왈 하세. 강남으로부터 취한 것을 추세라고 하고 하세라고 한다. 네, 지금 보면 딱 정세, 지세, 추세, 하세 이렇게 원나라의 조세 제도의 대표적인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아, 원나라 조세 제도구나 하고 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내군 같은 경우에는 화북지방을 말하는 건데요. 이처럼 원나라는 화북지방에서는 세량과 과차, 기존의 남송 지역이었던 강남지방에서는 추세와 하세를 거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량은 이 사료에서처럼 정세와 지세로 나뉘는데요. 뒤에 조금만 더 볼게요. 정세, 지세지법, 자, 태종 시행지. 정세와 지세의 법은 태종으로부터 시행되었다. 정세소, 이 지세다자, 납지세. 지세소, 이 정세다자, 납정세. 정세가 적고 그리고 지세가 많은 이는 지세를 납부하고 지세가 적고 그리고 정세가 많은 이는 정세를 납부한다. 네, 원나라는 보시다시피 정세든 지세든 상관없이 둘 중에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을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지? 그냥 둘 다 걷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한 번에 딱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정세와 지세 둘 다 호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세, 지세 둘 다 걷게 되면 너무 백성들의 부담이 과중해서 아예 이탈해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 그건 안 되겠죠. 패스. 근데 호를 기준으로 걷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호마다 다들 상황이 다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은 없지만 노동력, 즉 정만 있는 가구가 있다라면 정세를 냅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걷기 성공. 반면 정은 없는데 땅이 넓은 가구가 있다면 지세를 냅니다. 역시 국가 입장에서는 또 세금 걷기 성공. 결론적으로 그 가구의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어떠하든 간에 국가는 일정한 세수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스로 자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라는 뜻도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문장이나 구의 맨 앞에 이렇게 오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으로 아주 자주 쓰인다는 거 외워주세요. 더 보겠습니다. 추세 하세지법 행어 강남. 추세와 하세의 법은 강남에서 행하였다. 초 세조 평송시 제강동절서. 처음 세조가 송을 평정할 때에 강동절서 지역은 제외하고 기, 여, 독, 정, 추세이 그 나머지는 다만 추세로 거두었을 뿐이다. 자, 이번엔 강남에 시행한 추세하세법이에요. 양세법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둘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 세조 시기에는 추세만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이 마지막에 이거는 문장의 끝에 와서 뭐뭐일 뿐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조사이고요. 종종 귀 이자로 대체되기도 한다는 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넘어가서 성종 원정 2년 시정정 강남 하세지제. 성종 원정 2년에 처음으로
강남에서 걷는 하세의 제도를 정하였다. 네, 처음에는 추세만 있었는데 이렇게 성종 시기에 비로소 강남에서 하세도 생겼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추세가 도입되기 이전 시기에 있었던 독특한 세금 하나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문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 초기에는 강남에서 추세와 문탄세를 부과하다가 문탄세는 재산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던 세금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이에 문탄세는 폐지를 하고 지금 이 성종 시기에 이르러 하세로 바꾸어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 대한 답은 뭘까요? 원나라 시대 부세제도에 나타난 통치체제의 특징은 유목민적 성격의 세제와 한인들의 전통적 세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른 이중적 통치를 실시하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